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발 파운드 쇼크라는 게 최근에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주식시장을 폭락시켰던 원인이에요. 그 전에 이제 주식시장을 폭락시켰던 거는 CPI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도대체 영국발 파운드 쇼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금리를 폭등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뭐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러는 그 악재로 작용하냐 이거예요. 사실 저도 영국발 파운드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자,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자산시장이 이제 버블이 커가면서 너무나 그 시장 이상한 괴물로 변하면서 돌발 악재들이 이 시장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악재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국발 파운드 쇼크가 이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든 뭐 금융시장은 항상 복잡계이고 부동산 시장은 흔하게 봤거든요. 금리, 그 다음에 뭐 공급 물량, 뭐 사실 이 두 가지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 사이클로 들어서면서 부동산계를 지배했던 게 공급 물량이잖아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PIR, 뭐 소득 대비한 부동산 가격, 뭐 그런 것도 무시하는 거야. 뭐 그냥 공급이 모자라면 한없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크게 간과했던 게 뭐냐면은, 자, 이번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몇십 년 동안 풀어야 될 돈을 단 2년 동안 다 풀어낸 거야. 몇 조 달러를. 그게 몇십 년 동안 풀어대야 되는 돈을 2년 동안 풀어다니까 지금 시장에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그 무능력한 연준이 제때 금리 인상 안 해가지고 신흥국들은 도산, 영국 유로화 이런 돈까지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버블이었구나. 그동안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야.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양적 완화, 달러의 양적 완화에 의해서 그 과정 속에서 버블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지금 어떻게 걷어지느냐에 따라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 그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게 완전히 다 버블쇼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지금 우리 3,300에서 2,100. 자, 그러면 거의 40%, 이 지수상으로 한 40% 정도 빠졌어. 그러면 이제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거든? 근데도 조정이 마무리 안 되잖아, 지금. 더 빠진다고 다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사실은 주식은 빠지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뭐 부동산하고 틀려서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은, 바닥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야. 자, 버블이 꼈다는 거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원인은 부동산에 버블이 꼈기 때문에 안 잡히는. 자,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빼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라고 이번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연준에서 어떤 특정한 자산을 가지고 딱 집어서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파운드화 쇼크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갔잖아요. 자, 그래서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4.25%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 확률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야. 환율로 보나, 뭐 경기 침체로 보나, 그리고 어떤 버블이 꺼지는 현상으로 보나. 자, 2008년과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2008년보다 훨씬 지금 사정이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이 뭐 그때보다 뭐 훨씬 더 많이 꼈죠. 주식은 폭락하고 있죠. 뭐 경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무역 적자는 또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IMF에서
뭐라 그럴까요? 한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미국 주식이 뭐 이런 빅테크 주식들,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주식 잘하는 고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야. 고점을 찍었고 버블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럼 미국 주식도 이제 빠지는 어떤 초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초기. 또는 중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저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시장, 뭐 미국의 부동산, 코인, 뭐 주식 시장이 다 버블 쇼크로 버블이 빠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패러다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어떤 뭐 공급 물량이 적으면 올라가고 공급 물량이 많으면 내려가고 뭐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런 시각이 아니다. 지금은 이런 커다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버블이 빠지는 단계이다. 그런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파운드가 폭락해가지고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13. 자, 유로화 역시 1유로당 0.966. 보통 이제 1유로당 뭐 1.0 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뭐 유럽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영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동안 450파운드, 69조의 감세,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600억 파운드 지원. 뭐 이제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뭐 워낙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재정 팽창 정책을 하니까 영국의 국채금리가 폭등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파운드 쇼크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까지 공부해가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가격이 조정받을 것인가, 버블이 붕괴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 단순히 조정받았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제롬 파월 의장도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고 있다. 자, 그 뉴노멀, 파월이 말하는 뉴노멀이 뭐냐면 고물가와 고금리 시장이라는 거야, 이제 저금리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좀 새롭게 받아들여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자, 제가 그냥 아무 아파트나 하나 찍었어요. 서울에 있는 뭐 당산동에 있는 아무 아파트 하나 찍었어요. 자, 이 아파트 2016년도에 한 6억 정도 했어요. 6억 정도. 근데 지금 최고가가 한 14억 9천이니까 15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더 넘게 올랐어. 금액적으로. 자, 그런데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70%가 넘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65%, 뭐 66% 정도.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26%. 이건 뭐 조금 극단적인 경우고 한 50%밖에 안 돼. 예?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 6억 하던 게 왜 14억 9천이 갔냐 이거야. 이게 14억 9천에 이게 지금 2003년산이거든요. 20년 차야. 서울의 아파트 20년 차가 14억 9천에 사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갔냐?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 상황에서 가수요가 실수요가 붙으면서 이제 막 가격이 올라간 거죠. 가격이 올라간 거야. 저금리 상으로. 다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산 거야. 뭐 돈이 14억 9천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한 7, 8억 가지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서 산 거야.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산 건데 결국은 왜 올라갔냐 우리가 보자 이거야. 결국은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야. 자, 근데 그러한 저금리가 이제 다 깨졌다라는 거 아니야. 파월이 말하는 거는 이제 뉴노멀. 자,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의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지. 실질 소득은 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지금 버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다시 저금리로 왔어. 그러면 이 가격을 또 유지할 수는 있어. 그러나 고금리로 간다고 하면 이 가격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작년에 이제 고점을 칠 때 거래가 안 됐잖아요. 고점의 가격에 뭐 송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8억 하던 게 갑자기 13억 되는 게 거래가 안 됐잖아요. 한두 개 찍고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자, 그게 왜 거래가 안 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지역 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이 고점에 또 거래가 됐어. 자, 그걸 팔고 송도에 오면 그게 또 거래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고점을 찍을 때도 다 거래가 안 된 거야.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옆에 지역 것도 이렇게 팔고 다시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최고점에 찍고 거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즘 빠지면서 바로 개발락을 했잖아. 몇 억씩 빠졌잖아. 지금 심지어는 뭐 7, 8억씩 빠지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버블이겠다라는, 그게 버블이지 뭐가 거블이겠어요. 이게 대세 하락이지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막 쌓여야 된다는 거야. 통계 수치로 쌓여야 된다. 중요한 거는 그 호가에 비슷한 호가에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뭐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국민 60%가 고물가 고금리에 지가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고금리에 차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고금리에 차입해 와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2023년은 뭐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매우 힘든 시기로 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도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자, 과천에서 이게 분양했던 건데, 과천 오피스텔, 아주 입지가 좋았던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한 12만 명이 몰려서 이게 분양가가 뭐 한 15억에서 22억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프리미엄이 6천에서 뭐 한 1억 정도 붙었다고 그래요. 실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지만. 자, 역시 요거 무피로 나오고 있죠. 무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절 때 되면 이제 마이너스 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품이 끼던 이런 게 어떤 거품의 잔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그 나왔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찍은 게 8월 달에 찍은 게 22억 찍고 그 전에 작년에 찍을 때 한 23억 4억 찍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직거래로 신고가 됐는데 13.8억, 13억 8천원을 찍은 거야.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은 아니고 한 40% 45% 이상 떨어졌죠? 자, 이렇게 버블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정이 있거나 말건 어쨌든 실거래를 찍었잖아. 자, 그리고 2022년 9월 소비자 동향 조사해 보니까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67. 자, 8월 달에 76이었거든요. 2달 연속 떨어졌는데 9포인트나 급락했다. 완전히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사실? 자, 버블이 빠지고 있다라니까, 버블이. 이건 버블이 일부 전문가들은 뭐 아직은 버블이 빠지는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빠지는, 수치상 계속 안 빠지는 거지. 그냥 거래 하나가 되면 1억씩 빠지는데, 어떻게 뭐 대세 하락으로 안 볼 수 있겠어요. 자, 경매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영끌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이 이제 하락장이 늘어나니까 이 원금이 까지잖아요. 원금이 까지니까 거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부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자들 못 내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영끌 매물들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주택수로 볼 때 15.77%가 경매 시장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는 전년 대비 한 450건, 아파트도 전년 대비 한 100건 정도 증가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은 전세 매매가 동반 약세야. 이거 완전히 최악의 시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세에 걸리게 돼요. 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곽 신도시들이 있죠. 조금 먼데 파주, 검단 이런 데는 또 이게 사전 청약 했던 그 분들이 본청약에 불참하는, 그래서 본청약에서 어떤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규제는 풀렸잖아요. 지방들 전국 규제 풀렸는데 별 반응이 없어.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규제 효과는 오히려 매물들을 시장에 증가하게 된다. 자, 유통 물량을 증가하게 된다. 매수세는 없고, 지방 같은 경우도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이 매수자들이.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분양받기가 편해요.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받지. 누가 프리미엄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방 들어가서 못 사요. 그 뭐 취득세 8% 12% 주고 살 수도 없고, 지금 금리 가지고는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도 썰렁해졌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의왕시에서 인도권자의 SK뷰 분양을 했는데 여기 일부 평형에서 또 여기 인기 있는 지역인데도 미분양이 나왔어요. 이제 경기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나오고 사전청약에서도 본청약 가면 미분양이 나오고 시장은 완전히 급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이 지금 시장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금리가 상수다. 자, 금리 때문에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거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금리가 상수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2배 오르고 지금 연말 가면 한 2.5배까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자, 주담보 7%가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수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 더 오른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금리에 못 붙어서 점차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시장으로 가고, 그게 2023년도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세종을 보시면 아잖아요. 세종과 대구를 보시면 아는 거야. 1년 뒤에 서울 경기도권의 모습이 지금 세종 대구의 모습이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세종 대구에서 앞으로의 서울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국발 그 파운드와의 폭락을 봤듯이 이제 시장에 돌발 변수가 많아. 갑자기 또 뭐 유로화가 폭락해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기지 채권 나와서 결국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지금 모기지 채권이 한 6.8%까지 급등했잖아요. 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뭐 채권이 급등하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모기지 채권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그럼 미국도 막 부동산이 폭락하게끔 폭락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발 변수, 블랙스완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되고, 지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갚아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줄여라. 그리고 무주택자는 철저하게 기다려라.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청약으로 승부해라. 청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분양가는 뭐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저렴한 분양가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내년과 내후년은 지금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로 갈 수 있어.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 무너지지 않을까 경계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야.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IMF, 2008년 금융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봤잖아요. 봤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IMF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있잖아요. 태국의 바투화 폭락, 그리고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화폐 가치의 폭락, 그때는 이제 아시아의 양털깎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위기가 왔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외곽에서 터뜨리는 위기들이 훨씬 더 규모가 커. 도대체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지 않나, 루화가 폭락하지 않나, 스리랑카, 터키도 폭락하고, 스리랑카 부도났고, 이거는 엄청난 사실. 그러니까 IMF가, 한국도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지금은 버블 단계예요. 분명히 버블 단계야. 이걸 인정해야 돼. 자, 왜 전에 고점에 거래가 안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고점에 거래가 안 됐나? 왜 안 됐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거래가 안 된 거야. 자, 그리고 왜 갭하락을 했는가? 몇 억씩 왜 빠지고 있는가? 헬리오시티 7, 8억씩 왜 빠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버블이 빠지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버블이 빠지는 단계고, 이 버블은 2023년도에 더욱 크게 빠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